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에서 비슷한데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에 이은 주제가 "왜 안 낳는 겁니까?"에 대한 그 설문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 말고 쪼끔 이제 다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자꾸 미혼인 분들한테 "왜 안 낳니?"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부모가 되는 건 이런 걸 거야.'라고 생각하게 된 데는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물어봤길래 무엇에 포커싱이 됐길래 하는 부분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저것 봐. 자기가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자기가 조금 더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려고 저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부부만의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안 낳는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여가를 누릴 수 없는 버거운 현실이 마주하게 만들어졌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여가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일까?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설문에서 봤을 때 "좋아진 게 뭐가 있었어요?" 했을 때 돌봄이나 교육이나 무언가 여가를 누리게 좋은 현실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거든요. 훨씬 더 가사 노동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실제로 물리적인 환경이 많아졌는데도 '왜 여가를 누리지 못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비난을 퍼부을 게 아닌 것 같았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건 뒤집어 봤죠. 분명히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에 비슷하게 어느 정도 힘들 거라는 거 예상한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삶을 선택한 동기는 어떤 거세요?"라고 인제 저희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감히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쓰시다니요. "부모로서의 삶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제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 요걸 쪼끔 더 뭐라 그럴까 인제 그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쪼끔 접근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를 왜 안 낳니?"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럼 "부모가 된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는 거지?"에 대한 연구가 있나를 찾아봤거든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우사님이 지금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기 그 몇 시간 전에 이거를 찾아주셨어요. 여기도 실제로 그래서 몇 퍼센트가 이렇다라는 얘기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기혼 여성들의 임신 동기라고 인제 논문의 주제는 있는데 이 임신 동기를 막 인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유목화를 했어요. 세 가지 그룹 정도로 나눠 놨는데 우리가 인제 뒤에서 실질적인 대답의 결과도 보실 텐데요. '내가 대답한 게 이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우리가 대답한 건 이것과 비슷한가? 연구에서 보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삶을 선택할 때 임신 동기가 가족 유대 강화형인 사람들이 있대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생겨야 자녀가 생겨야 비로소 완전한 가정이 구성됐어. 그리고 우리 부부의 연결고리는 아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가족 구성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 "꼭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이 있대요. 자, "나는 이 유형이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나 이 유형이라고 대답한 것 같다." "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임신을 하게 되는 거, 아이를 갖게 되는 건 단순히 자손을 낳기 위한 어떤 번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도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건 부부 간의 사랑의 결실이야.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이 아이를 맞이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대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기 만족형이에요. 자기 만족형에서 이 부분은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이걸 왜 자기 만족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건 내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 아니야?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모성애를 경험하고 싶어.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랑을 실현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 보고 싶어. '난 애 예뻐하거든.' 이런 거 쓰신 분들 계시죠?
난 애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애를 꼭 낳고 싶었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애가 너무 예쁘니까. 이런 것들을 인제 이야기하는 게 자기 만족형이라고 인제 표시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연스럽게 그 양육에 대한 부담과 그 책임감을 인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예쁘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런 거. 자아중심적 성향, 세 번째 자아중심적 성향은 개인적으로 내가 자아 성취라든가 내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 내 자아 성취와 안정을 고려해서 몇 명을 낳아야지. 그리고 내가 적절한 그 수의 자녀를 낳고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고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뗀다 그러면 쪼끔 더 가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하나만 낳아야 하는 이유는 이거야. 난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의 삶을 쪼끔 더 중심에 두는 유형이 있다. 요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한테 여쭤봤어요. "왜 부모가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여기 보이세요? 어 배우자가 원해서, 배우자가 설득해서 내가 넘어가서, 그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인제 원가족에서 혹은 뭐 인제 그 배우자의 인제 상대방의 가정에서 너무 원해서 내가 가족이 원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낳았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굉장히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많아요. 음. "내 얘기인 것 같다." 막 찔리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 지금 이번 설문엔 많지 않았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요쪽에 대한 비율이 좀 적었는데요. 요거 있어요. "나는 회사 가기 싫었어. 퇴사하고 싶었고 난 사회생활이 잘 안 맞아.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나왔어." 그다음에 혹은 뭐 "아 나는 너무 힘들었어. 번아웃이 와서 도피처로 나왔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 나는 공부를 좀 계속하고 싶은데 그냥 공부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공부한다고 하면 무언가 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좀 어떤 그 내 상황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하신 분들도 이런 솔직한 대답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100 명의 가장 압도적인 대답, 이 53과 40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53은 굳이 아까 걸로 얘기한다면 두 번째 거 있었잖아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낳았어."라고 대부분 이 워딩에 그게 들어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생겨서 호르몬 본능 그리고 사랑이 절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낳으면 안 됐는데 호르몬 본능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 건데 뭐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연히 나왔어요. 그다음에 하늘에서 줬는데 어떻게 안 나요? 당연한 거죠. 때가 됐으니까 낳아야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물음표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53% 가장 이제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답에다가 완성이라는 답을 쓰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사랑의 완성, 행복의 완성, 결혼의 완성, 그다음에 '난 꼭 낳고 싶었다. 내 꿈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쪼끔 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분들이 40% 정도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인제 100 명을 모든 어떤 부분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질문에 답해 주신 분들의 많은 부분,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된 분들은 이 과정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부모가 되고 싶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이라든가 의지가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꽤 높은 비율이 있다 정도는 유의미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어떤 부모 설문에서 그 자녀라든가 출산, 임신에 대한 거 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걸 보면 '내가 되게 별난가?'라는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지 않아요? 부모로 사는 게? 그렇지 않더라. 부모가 된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들으면 좀 어이없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답변이 아빠였습니다. 항상 어른이 되면 평범한 가정에서 지금 아버지가 해 주시는 것처럼 아내와 아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재미난 이야기도 함께하는 가정의 아빠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부모의 삶이 어떨지도 모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뭉클하잖아요. 제가 읽고 되게 뭉클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까 수치적으로 봤던 것도 그렇고 이 아빠의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수치 안에서 써 주신 이야기가 다 이런 톤 앤 매너였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부모가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걸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게 되었을까?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 되어 버린 걸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 대단한 일이 되어 버린 시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 년은 자연스러운 일이 대단한 일이 되어 버린 세대다. 그래서 자꾸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한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과 생각이 바뀌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꾸 들이대면서 "너 나을 거야 말 거야."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의 삶이라는 건 이런 모습이거든.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된 건 이런 거거든." 이라는 부분을 양쪽을 다 힘든 부분도 있어. 이상하고 다른 거 있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얻게 된 거, 새롭게 봤던 건 이런 거야라는 걸 조금 이렇게 그냥 공평하게 좀 내보이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